자, 이번에는 이제 파이썬 백제 카테고리는 이제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자,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자, 연산자의 어떤 종류와 쓰임을 자, 말해 보시오. 자주 쓰는 연산자 위주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자주 쓰는 연산자 위주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그래서 산술 자, 연산자가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건데,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떤 이런 어떤 수 관련된 어떤 연산을 계산하는 그런 어떤 연산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 흔히 이제 뭐 잘 알고 계시듯이, 네. 자, 우선 더하기가 있죠. 네. 덧셈. 네. 덧셈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뭐 뺄셈이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나누기죠. 여기까지는 모르는 사람 없죠. 네. 여기까지는 뭐 다 아는 건데, 초등학생도 아는 건데, 자, 이제부터, 조금 이제, 어찌됐건 이제 이, 뭐, 프로그래밍, 네, 공부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좀 이제 헷갈릴 수 있죠. 네. 자, 이게 뭔지, 이것도 이제 어떤 연산을 하는, 수행하는, 그 이제 연산자가 되는 건데, 자,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곱하기 두 개 한 것 같죠? 네. 또 이런 것도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산술 연산자에는 대표적으로 네, 이렇게 한 7개 정도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자주 쓰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자, 앞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 산술 연산자에서 이 앞에 4개는 쉽죠? 네, 요거는 뭐 일단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이제 뒤에 3개가 이제 좀 네, 혹시 이제 문과생 분들이나 이제 비전공자분들이 이제 어떤 프로그래밍 공부를 이런 어떤 파이썬 언어로 처음 해보신다고 하면은 처음 보는 것들일 수 있죠. 네. 자, 요거는 그 몫을 구하는 거예요. 몫을. 네. 그래서 몫을 그 다른 것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나누기를 했을 때 몫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10 그죠? 10을 만약에 이제 그 10 나누기 이렇게 하는 거죠. 네, 10 나누기가 아니라 요 목 연산자를 사용해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네. 자, 3, 3은 9해서 3이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몫이 되는 거죠. 네, 나머지는 1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때 요 몫을 여기다가 구해주는 거예요. 네. 그 3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몫만 구해주는. 네. 그러면은 요 나머지만 또 구해주는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이 들죠. 네. 우리 이제 10을 3으로 나누면은 3, 3은 9 해갖고 몫은 3이 되지만 나머지는 1이 나오잖아요. 요 1을 나머지만 구해주는 게 얘예요, 얘.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나머지 연산자라고 하는 거죠. 네. 목 연산자, 요게 나머지 연산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시면은 몫은 3이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1이 나오는 것을 원래 이런 이제 간단한 거지만 굉장히 복잡한 숫자를 가지고 하더라도 이렇게 계산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얘가 이제 가운데서 얘는 뭐예요? 곱하기가 2개 있는 거잖아요. 곱하기가 이게 2번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쵸? 제곱을 의미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3 이렇게 이제 곱하기 네, 이렇게 2번을 해주시면은 이게 뭐예요? 네, 그리고 2.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네, 3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네, 9가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하면 이게 9가 나와요? 네, 아니죠. 3의 이제 세제곱이 되는 거니까 27이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특히 이제 뒤에 세 개, 네, 요거 세 개는 프로그래밍 공부 이제 처음 네, 이렇게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 거의 처음 보는 것들이죠. 네, 뭐 이건 다 아는 거고.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굉장히 자주 사용이 돼요. 네, 그래서 이 어떤 나머지 연산자나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그 만들 때 사용하는 연산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좀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어떤 산술 연산자는 결국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네, 근데 어떤 정수형 길이의 어떤 연산을 수행했을 때는 결과가 이제 뭘로 나올까요? 네, 정수형으로 나와요. 네, 이제 결과는 정수형으로 나온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실수형 길이의 어떤 연산은 결과가 뭘로 나올까요? 네, 실수형으로 나오죠.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자, 문제가 들어가면은, 자, 정수형과 이제 실수형의 자, 연산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정수형하고 이제 실수형이 붙어갖고 뭐 연산이 이제 되어지면은 자, 실수형으로 나오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적인, 네, 여기 이제 기본적인 거지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결과가 왜 실수로 나오지? 하면서 그러지 마시고, 네, 이런 어떤 기본적인 내용 잘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산술 연산자는 이제 잘 정리하시고요. 제가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결국 어떤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을 짤 때 이런 연산자를 많이 사용해요. 사용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뭐 특히 나머지 연산자나 이런 것들. 네, 이제 간략히 이제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런 어떤 나머지 연산자를 활용하면 이제 어떤 것들을 우리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구현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은행 그 인터넷 뱅킹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인터넷 뱅킹 많이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10만 자 5천 원을 내가 이제 송금을 한다고 이렇게 이제 그 입력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뭐 저도 이제 뭐 인터넷 뱅킹으로 이제 뭐 송금 뭐 이제 많이 하는데요. 자주 하는데요. 자, 이렇게 입금 그 송금액을 딱 적으면은 그 밑에 요렇게 요거 밑에 자 뭐라고 나와요? 한글로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한글로 10만, 네, 10만 5천 원. 그리고 또 오프라인 은행 안 가본 지 하도 오래돼서 그죠? 거기는 그 은행에서 이게 용지에다가 이렇게 쓰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 쓰는 난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도 있죠. 나 오프라인 은행 가서 이렇게 송금해 본 적이 진짜 거의 뭐 네, 뭐 한 10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어찌됐건 요즘 다 인터넷 뱅킹을 하는데 이렇게 그 숫자를 입력하면 송금액을 적으면 밑에 그 바로 밑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10만 5천 원. 그렇죠? 네, 이렇게. 다들 뭐 잘 아시죠? 네. 10만 5천 원. 이것도 어찌됐건 그 프로그램으로 뭐 이제 구현이 되어 있겠죠. 네. 은행권 같은 경우에 뭐 자바 많이 사용하니까 자바 언어로 이렇게 이제 구현이 되어 있겠죠. 네. 그때 이런 어떤 나머지 연산자를 사용해서 방법은 다양하죠. 근데 이런 어떤 나머지 연산자를 활용해서 이런 식의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떤 송금액을 입력하면은 그에 해당하는 어떤 한글로 네, 한글로 이렇게 10만 5천 원 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표시가 될 수 있도록 네, 만약 예를 들면은 뭐 파이썬으로 이런 어떤 그 프로그램을 구현하시오 라고 했을 때 이 나머지 연산자가 그때 사용이 되어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방법도 있어요.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런 어떤 나머지 연산자를 활용하면은 이런 것을 구현할 수 있다. 네, 지금은 그냥 이 정도 어떤 간략히 이제 좀 뭐 이거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하시고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이제 이런 어떤 함수를 구현하는 부분을 한번 이렇게 이제 구현을 이제 해 보시면은 참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죠.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또 낮은 것도 아니고 네, 한 중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어떤 연산자를 활용해서 이런 어떤 다양한 네, 어떤 프로그램을 구현하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관계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2번 네, 관계연산자 네. 자, 뭐 말만 들어도 뭔가 이제 관계를 통해서 뭔가 연산을 수행하는 뭐 그런 느낌이 있죠. 네, 그래서 어떤 대소비교라든지
네, 대소 비교를 하거나 또는 뭐 이제 같은지, 네, 같지 않은지 등의 어떤 비교를 할 때 이제 사용한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대표적으로 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게 크냐라는 것은 이제 대소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건 뭐요? 작냐. 네. 그 다음에 요건 뭐요? 요건 이제 크거나 같다. 그렇죠? 네. 자 저게 있으면은 이제 이것도 있겠죠. 네, 작거나 같다.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있겠죠. 이게 뭐예요? 같냐라는 것을 이제 비교할 때 하는 거죠. 근데 요건 이제 그 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네, 참고적으로 잠깐 옆에 또 하나 써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이건 뭐예요? 요건 조금 이제 프로그래밍 공부 이제 처음 해보시면은 요거는 좀 헷갈릴 수 있겠네요. 네, 요게 이제 앞에 게 값이 같냐라는 걸 이제 비교하는 건데 요거는 뭐예요? 같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비교하는 거죠. 네,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사용할 때 우리 이제 그 컴퓨터 전공하는 친구들이 대학교 1학년 입학해서 이제 그 뭐 중간고사 같은 거 보잖아요. 맨날 나오는 문제 중에 요거 써가지고 어떤 결과가 여기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나오는 그런 이제 문제 단골 메뉴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자, 요거 관련해서 요게 이제 그 데이터 값을 서로 이제 뭐예요? 값이 이제 같은지를 비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거하고 이제 나중에 좀 여러분들이 좀 그 나중에 이제 설명을 또 따로 이제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이지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요거하고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 더블 이꼴 연산자하고 이 이지연산자가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건 이제 사용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뭐 어떤 변수가 a가 있고 b라는 변수가 있으면 이거 사이에다가 a is b 해가지고 뭐 이래 버리면은 뭐 처음 본 사람 이게 뭐지 이러는데 뭐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자세한 어떤 예제와 함께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쉽게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연산자 중에 하나예요. 헷갈리는 연산자 중에 하나인데 어찌됐건 여기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a와 b가 뭐예요? 같은 네. 뭐 예를 들면은 자 이제 메모리 공간상에 자 어떤 뭐 리스트나 뭐 이런 어떤 객체를 하나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 A하고 B가 자, 이 같은 곳을 이렇게 이제 가리키고 있는지를 네, 동일 어떤 객체 비교를 하는 그러니까 같은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연산자예요. 네. 그런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말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그러니까 전혀 지금은 이제 저런 게 또 있구나. 이즈 연산자라는 게 있네. 있나 보네. 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자세한 또 예제나 이런 걸 가지고 또 이제 그때 가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또 하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때 가서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요거하고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어찌되건 요거 이제 데이터 값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고 아까 이제 이지 연산자는 이제 동일한 객체를 A하고 B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연산자구나. 이 정도만 지금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3번.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자주 쓰는 연산자 위주로 살펴보는 거예요. 네. 논리 연산자라는 게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정말 많이 뭐 사용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and라든지 그다음에 or와 not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and 연산자는 뭐예요? 네. 자, 양쪽 값이 자 이제 모두 참인 경우에만 참을 주려고 하는 거죠. 오케이? 네. 그리고 오화 연산자는 네. 요거는 이제 양쪽이 아니라 어느 한쪽만 뭐예요? 참이면 참이 되는 거죠. 네. 낫은 뭐예요? 낫은 반대로 만드는 거죠. 참이면 거짓으로, 거짓이면 참으로. 네.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게 이제 낫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하나 더 이제 부울 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네. 자, 이거는 이제 뭐 추루, 네, 결과를 추루 펄스 값으로 이제 출력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어떤 예제를, 요 4번이죠. 네. 근데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우선은 이제 이 정도만, 네, 이 정도만. 특히 뭐 이제 부울도 그렇고 좀 그렇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 요 세 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산술, 그다음에 관계, 논리 연산자.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용해서 결국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특징, 그 다음에 이제 값이 저런 것들, 저런 연산자를 사용했을 때 어떤 값이 결과로 나올 것인지를 좀 연습을 좀 많이 이제 해 보시면서 빨리 그 익숙해지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자, 이 정도 자주 쓰이는 연산자 정도는 잘 암기하시고 기억하시고 내가 이제 동생이나 다른 동료한테도 설명 뭐 이 정도라도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파이썬 백제 카테고리는 이제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제 산술 연산자 자, 예제를 만들어 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제 산술 연산자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어떤 뭐 내용은 이제 앞 과정에서 이제 배웠기 때문에 바로 산술 연산자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면서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산술 연산자 예제를 만드는 건데요. 네, 1번. 자, 산술 연산자. 네. 자, 제가 이제 프린트문을 사용해서 이제 출력을 해볼 테니까요. 미리 값을 예상해서 말씀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뭐 하나씩 이제 다 해본다면은 자, 뭐 이거는 뭐 그냥 20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22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고 더하기니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그 다음에 뭐 10. 자, 마이너스 5를 하면은 어떻게 나와요? 5가 나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결과. 네. 여기 보세요. 여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0. 자, 곱하기 10 하면은 이제 몇이 나와요? 100이 나오는 거죠. 네. 자, 10 나누기 10 하면 자, 이제 어떻게 나올까요? 네. 10 나누기 10 하면 네, 1이 나오죠? 네. 1이 나올까요? 왠지 이렇게 물으면 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네. 1.0으로 나오죠. 네. 그래서 왜냐면 이제 나누기를 했을 때는 우리 이제 똑 떨어지지 이제 않게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소수점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1.0이 이제 뭐예요? 결국 이제 실수로 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요거 이제 타입 체크를 해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바로 그냥 타입 체크를 여기서 이제 해보시면은 플롯으로 네. 타입 체크 해보시면 이렇게 클래스 이제 플로트 해갖고 실수형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물론 일반적인 지금 보신 것처럼 뭐 정수형끼리 어떤 연산은 정수형으로 나오죠. 근데 정수형과 또 실수형, 또 실수형. 근데 정수형끼리의 연산인 경우에도 보신 것처럼 이런 그 경우에는 그 결과가 실수형으로 출력이 되는구나.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3으로 나누게 되면은, 네, 3으로 나누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3.33333 해갖고, 네, 이렇게 이제 실수형으로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거를 강제로, 이게 정수고 13도 정수니까, 정수로 결과를 이제 출력하고 싶다. 하면은 물론 이제 강제로 이거를 이제 인트형으로 이제 바꿀 수는 있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정확한 값이 출력이 되지 않고 소수점 이하는 잘려버리는 거죠. 네, 소수점 이하는 이렇게 잘려버리고 네, 3이라는 앞에 이제 정수값만 출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어찌됐건
이렇게 이제 나누기를 했을 때는 그 결과로 나오는 값이 더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미리 자 이렇게 이제 파이썬에서 내부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예제만 이제 잠깐 보여드리면요. 자, A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자, 이제 10 나누기 3을 했을 때, 요거 이제 프린트 해보시면은,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3.33333,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랬을 때, 요거를 이제 강제로, 지금 이제 이게 뭐예요? 타입이? 플롯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강제로 요거 타입을, 네, 바꿔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자, 이번에 여기서, 자, 인트 함수에다가 요 a라는 변수 값을 쏙 넣으면은, 자, 인트가 뭐예요? 인티저인데 정수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소수점 이하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려버리니까 타입이 정수로 바뀌었는데 결과는 이제 어찌됐건 3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자, 출력을 해보시면은 이제 3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요거 타입은 이제 그 위에서 이제 그 출력을 한 거기 때문에 저 타입을 찍어준 거고, 여기서 요렇게 인트로 바꾼 것에 대해서 타입 체크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타입 체크를 해보시면은, 자, 인트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어찌됐건, 이렇게 이제 나누기 했을 때, 자, 이런 부분 이제 좀 체크를 잘 하시고요. 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4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3개 남은 게 이제 어떤 게 있었죠? 자, 우선 프린트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3, 네. 곱하기가 이제 2번 들어갔어요. 자,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이 결과 뭘로 나와요? 네, 3의 제곱이니까 9로 나오는 거죠. 네. 9. 여기 보세요, 여기. 네, 9.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3에, 네, 3. 네, 이건 몇이 나와요? 세제곱이니까 27이 나오는 거죠. 네. 네, 9하고 27. 요거 좀 간격이 여기다가도 이렇게 네. 참고적으로 요 이제 프린트문 내에서 요 이제 그 콤마 쉼표 있잖아요. 요건 기본적으로 이제 스페이스가 하나 이제 먹어요. 네, 스페이스가 하나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이제 콤마를 넣어주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잠깐 스페이스가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9하고 이것도 그냥 콤마로 네, 9하고 27이 나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몫을 구해주는 이제 몫 연산자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10을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있잖아요. 그 몫이 몇이에요? 3이잖아요. 그러니까 3이 출력되는 거예요. 3. 몫. 네. 3. 그렇죠? 네. 밑에 보세요. 밑에. 여기. 네. 자, 그 발음도 안 되네요. 네. 저 이제 목만 이제 구해주는 연산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만 구해주는 연산자도 있죠. 우리 이제 10,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나머지 연산자를 사용하시면은 이건 뭐예요? 나머지만 구해주는 거예요. 네, 10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나오잖아요. 1, 나머지. 그래서 이제 나머지 연산자를 사용하면은 우리 이제 나머지를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이제 구해주니까. 오케이? 네. 1이 나오는 거죠. 1. 다른 거 해볼까요? 14를 3으로 나누면 몇이 나와요? 네. 2가 나오죠, 나머지가. 네. 자, 2가 나오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몫만 구할 수도 있고, 나머지만 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어떤 기본적인, 네,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네,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서, 좀 이제 익숙해지고, 좀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파이썬 백체 카테고리는 이제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자, 이번에는 관계 연산자 예제를 자, 만들어 보시오. 자, 되어 있습니다. 자, 관계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같이 자 문제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관계연산자라는 거는 주로 이제 뭐 대소 비교나 뭐 같냐 같지 않냐 자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사용하는 연산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바로 이제 들어가면요. 관계연산자. 자, 우선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이제 이것도 이제 바로 이제 프린트문에서 이제 보면서 이제 하죠. 네. 자, 10이 뭐예요? 자, 10이 이제 5보다 이제 크냐고 물었어요. 자, 이때 결과는 이제 어떻게 나올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물었을 때, true, false로 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참이냐 거짓이냐 이렇게 이제 답변을 이제 해준다는 거죠. 파이썬 엔진이. 네. 10은 크잖아요. 5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요? true로 나오는 거죠. 오케이? 네. true. 네. 당연히 뭐 장냐라고 물으면은 장냐가 아니라 이제 그 10보다 이제 크냐고 묻는데 더 큰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이 11보다 크냐라고 이제 물은 거잖아요.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요? 펄스로 나오는 거죠. 오케이? 네. 밑에 보세요. 밑에 여기. 네. 주로 펄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건 사실 좀 쉬우니까 좀 이제 쉬운 건 이제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헷갈리는 게, 이 관계연산자 중에서 이제 비교라는 그 비교연산자, 같냐, 같지 않냐. 그거를 조금 헷갈려들 할 수 있죠. 네. 자꾸 보면은 이제 그렇게 헷갈리는 거 아닌데 우선은 덜 헷갈리는, 네. 이게 뭐예요? 1과 1은 뭐냐? 라는 거죠. 1과 1이 같냐라고 묻는 거죠. 같잖아요. 같으니까 어떻게 나와요? 같으니까 true로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여기 이제 경계선 하나 넣고요. 자, 이 짝대기를 우리 이제 곱하기 연산자를 사용하면요. 140번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예요. 네. 요거 하나씩 다 세보세요. 140개가 된다는 거죠. 네. 자, 1과 1이 뭐예요? 같냐라고 물으니까, 오케이. 같다. 라는 거죠. 자, 프린트 해갖고, 자, 그러면 이제 같지 않냐가, 자, 1 해가지고, 자, 이거 뭐예요? 자, 1과, 뭐 예를 들면, 자, 1과 2가 같지 않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 어떤, 그 멘트를 잘 듣고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이거는 뭐예요? 1과 1이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뭐예요? 같냐라고 묻는 거예요. 같냐? 같으니까 true가 나온 거예요. 오케이? 근데 밑에는 뭐예요? 1과 2가 같지 않냐? 라고 묻는 거예요. 같지 않냐라고 물었으니까 뭐예요? 지금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같지 않냐라고 물었으니까 맞아. 같지 않아. 라고 대답을 해주는 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같지 않냐라고 물었는데 예 하니까 이제 true. 자,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서 자, 이제 프린트. 자, 1하고 자, 이가 이제 같냐라고 묻고 있어요. 1하고 2가 같냐. 그렇죠? 이거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같냐라고 묻고 있어요.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요? false가 나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바로 다 해놓고 이제 볼게요. 자, 이번에는 1과 네, 같지 않냐라고 묻고 있어요. 같지 않냐? 자, 이렇게 1 쓰면 어떻게 나올까요? 네. 여기 좀 뭐로 나올까요? 네. 요거는 이제 한번 이제 문제처럼 예상을 해보세요. 여기에. 자, 뭘로 나올까요? 자, 10초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작. 자, 여기는 이제 펄스가 나오는 거죠. 네, 왜 펄스가 나와요? 네, 같지 않냐라고 묻고 있잖아요. 1과,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이, 자, 1과 1이 뭐예요? 같지 않냐? 라고 물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서로 같은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한 그것을 이제 그 멘트를 잘 해석을 하세요. 질문한 사람이 뭐예요? 같지 않냐? 라고 물었어요. 근데 지금 같잖아요. 그러니까 펄스가 나오는 거예요. 헷갈리죠? 네,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네, 자꾸 해보지 않는 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그 질문하는 그 멘트를 잘 생각을 하시고 해석을 하시면서 이 왼쪽 오른쪽 값을 이렇게 이제 좀 비교해 보시면은 그렇게 이제 헷갈리지 이제 않게 되는데, 어찌됐건 이제 처음 이런 것을 이제 많이 보지 않으면은 헷갈릴 수 있죠. 네. 자, 결과를 한번 출력을 해보시면은, 자, 이제 true, false, true, false. 여기 이제 적어 놓은 거하고 이제 똑같은 결과가 나왔죠. 네, true, false, true, false, true, false, true, false. 네, 그래서 어찌됐건 요거예요. 좀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요게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위에 거 보시면은 1과 2가, 그쵸? 요거 먼저 보면은, 자, 요거 이제 먼저 보면 1과 2가 뭐예요? 같지 않냐?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같지 않냐? 뭐, 맞죠?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같지 않냐라고 물었는데,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true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밑에는, 자, 밑에는 어때요? 이거는 이제 같지 않냐라고 물었는데, 같지 않냐? 역시 묻는 건 똑같죠. 같지 않냐? 라고 물었는데, 왼쪽 오른쪽이 같지 않냐라고 물었는데 같아요. 같은데요, 사장님? 이렇게 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펄스가 출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같냐라고 물었을 때는 쉽죠. 같으면 그냥 true, 다르면은 펄스. 근데 이제 같지 않냐라고 물었을 때는 좀 한 템포 좀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수는 있죠. 네. 자꾸 보셔야 돼요. 자꾸 해보고, 네, 혼자서 이렇게 해보고 true, 펄스 어떻게 나올지를 좀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